안녕하세요. 표면과 뚱냥의 24시 법 법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접어들어서 날씨가 더운데 요즘 뭐 잘 지내십니까 우리 똥냥은? 변호사님 근데 소개 태변입니다. 안 해주셨어요. 표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표변입니다. 방송을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안다고 착각해가지고 제 소개를 빠뜨렸네요. 예, 표변이고요. 저는 예, 뚱냥이에요. 반갑습니다. 요즘 되게 날씨가 덥잖아요. 막 네, 후덥지근하고 예. 사람들 나가보면 민소매 막 네. 시스루 다 비치는 거 막 이렇게 파인 거 미니스커트 핫팬츠 막 네. 너무 다양한 것들이 네, 사진 찍고 있는데 네. 이런 계절에 정말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정말 있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네. 바로 몰래카메라, 몰카 범죄들이죠. 예. 그 수많은 몰카 중에서도 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퇴근 중이던 30대 직장인 오 씨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말을 걸지는 못하고 폰을 꺼내서 쫓아가면서 사진을 막 찍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걸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이 될까요?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 범죄, 즉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데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로 성적 욕망이나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찰적 경우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당히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범죄를 저지른 분이 처음이고 초범이고 뭐 사진을 한두 장 정도 찍었다. 그러면 벌금형이 나오거나 또는 피해자랑 합의를 잘하면 선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신 분들이 보통 처음 찍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개수가 수백 장, 수천 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초범이랑 기소유예나 적은 벌금형 이런 거 나오면 별거 아니네 예. 이러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벌금형만 받더라도 사실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안처분이라는 걸 받게 돼요. 보안처분은 뭐냐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명부에 자기 이름이 등록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또는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적 거세 대상, 약물을 투여해서 대박 사건이다. 성욕을 감퇴시키는 그런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범죄로 벌금 10,000원이라도 받는다면 바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게 그렇지 문제가 되는 않죠. 거죠. 근데 변님 네. 카찰사에서 되게 애매한 사실이 사실 처벌되는 몰카 사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던데요. 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진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전신 사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찍었어도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또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신체 부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유죄 또 어떤 거는 무죄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네. 이런 사진, 예. 이게 신체 일부잖아요. 그런 사진은 처벌이 되는 거예요? 손사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사실 손을 가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장소에서도 손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손사진만으로는 사실 성적인 신체 부위라고 보긴 어려워서 손만 확대해서 동의 없이 찍었다 하더라도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흥분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 찍어놓으시는 카페들도 있던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시죠? 그걸 손 패주시라고 아니 그냥 그런 것도 찾아보시나요? 아니 이거 두 개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럼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처벌 안 돼요? 법원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객관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그렇구나.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야한 사진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하품하시는 분 이렇게 찍었는데 누구 입이죠? 문제를 가진 아니 분이시나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회장님 이거 막 이렇게 속살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네. 그것도 이제 속살은 맞는데 이것도 법원의 기준에 따른다면 카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부위의 속부분 사진이긴 한데 입안을 보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뭐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카찰죄 대상은 되지 않고요. 다만 이건 좀 혐오스러운 사진이라 이거는 이거 혐오잖아. 다른 게 문제될 수는 있겠네요. 속살이라고 모든 속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수치심 처벌되지 느껴지는 않습니다. 사진인데 예. 참. 그리고 또 이런 사진 있잖아요. 신체 일부 실제 부분의 그렇죠, 사진인데 그렇죠. 예. 혹시 남자분 다리는 뭐 대상이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카찰죄 구성 요건에 보면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여자분이 드문 경우는 하지만 남성의 신체를 확대해서 찍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부위인 다리를 특정해서 찍긴 했지만 노출된 부위가 전혀 없고 동의 없이 찍더라도 카찰죄 처벌은 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 발가락이라도 나왔으면 되게 야한 사진이 되는 건가요? 뭐 그것도 발패티시가 있는 분 오늘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제 기준에는 그냥 발을 내놓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카찰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아마 안 받아주겠죠? 네. 정말. 손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이런 사진 신체 일부니까 네네, 혹시 그럴 수 있죠. 이걸 그렇게 찍었다거나 네. 뭐 발가락 그렇게 찍었는데 누구 약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법원에서 안 된다니까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기준이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그런 취향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몰카 네. 촬영을 하다가 네. 현행범으로 거의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예. 빼박으로 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처벌이 되겠지만 네. 일단 몰카 촬영을 했어요. 네. 촬영은 하고 저장을 누르지 않고 그냥 막 꺼버리거나 네네. 아니면 뭐 저장이 촬영이 완료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촬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장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진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명확하고 또 그 신체 부위를 찍은 게 맞다면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실 입증의 문제가 낮긴 했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찍다가 발각이 되면 카메라나 그 휴대폰을 압수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나 휴대폰에서 그동안 찍은 사진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도 뭘 찍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이 확보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몰래 찍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요. 보통 이런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성분 혼자서 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몰카범이 있는 것 같아 좀 도와달라 해서 그분을 먼저 붙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압수하는 게 중요하다. 증거 자료로서 사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확보하는 게. 예. 근데 보니까 좀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셀카를 예. 찍다가 예. 뭐 이렇게 다른 같이 사람이 찍다가 찍혔다든가. 자기 일부러 찍은 거 아닌데 그리고 뭐 풍경을 찍다가 여성분이 우연히 지나가다 찍힌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 예. 근데 경찰에서 자기가 말하는 걸 안 믿어주면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여성을 목표로 찍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셀카나 또는 다른 풍경을 찍다 찍혔는지는 사진의 객관적인 내용을 판단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이 휴대폰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봤을 때 그 풍경들을 찍어왔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다른 여성을 신체 특정부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정황으로 결국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억울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적극 주장해서 자기가 몰카범이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혐의는 인정하고 있는데 반성하는 주변 사람들은 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나 이런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상습적으로 찍던 사람이 아니라 초범이고 또 사진의 개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를 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범죄자들이 꼭 훈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억울하거나 인생 한 번으로 이렇게 경치시는 그렇죠. 분들 예.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사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네.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뭐 우리 항상 휴대폰 요즘 많이 소지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진 찍을 일도 많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면 지나가던 예쁜 여성이 있거나 이렇게 보면 호기심이 생겨서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잘못됐다고 그게 큰 성범죄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스를 고쳐 쓰지 말라는 옛날 말이 있죠. 예, 되게 고우긴 한데 그런 것처럼 의심받을 행동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 그렇죠. 정 찍고 싶으면 자기 몸을 찍으세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유포하는 것도 내 몸 찍어서 유포하세요. 보통- 다른 사람 거 찍지 말고 여튼 함부로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지 말아요. 말아요. 안녕. 예. 아유 와,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